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것을 리뷰하는 엄키 백과예요. 이번에 제가 새로운 카메라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 소니의 RX100 M5A 제품인데요. 예! 엄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것을 리뷰하는 엄키 백과입니다. 드디어 구입했습니다. 소니 RX100 마크5. 이번에 제가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여행 영상을 조금 촬영을 했는데 그때 가져갔던 X3000이 생각보다 성능에 약간 실망이 들었고, 여행을 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컴팩트하고 높은 성능을 가진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작스럽게 들어가지고 고민 끝에 바로 이 카메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온 지는 약 1년 정도 되어가는 카메라인데요. 아직까지도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구입을 할 때 여러가지 카메라 중에서 정말 이 카메라를 선택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입하고 나서 하루 만에 이 카메라가 왔더라고요. 구입을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굉장히 긴데 막상 구입을 하고서는 카메라가 굉장히 빨리 와가지고 사실 약간 놀란 상태인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RX100을 구입하기까지 고려했던 카메라들과 왜 도대체 RX100 마크5A를 구매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거 언박싱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갔을 때 필요한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를 고려를 하면서 4가지 카메라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파나소닉의 LX10, 캐논의 G7X 마크2, 소니의 RX100 마크6와 소니의 RX100 마크5A.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가 원하는 기능이 전부 다 들어있는 카메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각 카메라가 사실상 2% 부족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좋으면 이게 안 좋고, 이걸 또 보고 선택을 하자니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고, 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제가 세컨 카메라를 구매하면서 고려했던 요소가 바로 렌즈의 밝기였습니다. 제주도 영상에서 실망스러운 퀄리티를 보여줬던 X3000도 사실은 조리개값 2.8의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렌즈를 쓰고 있어요. 물론 제가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그 전에 촬영을 했던 120프레임으로 계속 놓고 촬영을 해서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하이엔드 카메라를 사는 거는 무조건 조리개 값이 낮은 렌즈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사서 저조도 환경에서 조금 더 많은 셔터 스피드를 확보를 해야겠다. 그냥 밝게 찍고 싶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X100 마크6는 떨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24에서 200mm까지 커버되는 넓은 레인지의 범위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사실 어디 가가지고 200mm까지 땡겨가면서 쓸 일은 많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넓은 레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렌즈의 조리개 값은 오히려 퇴보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계였기 때문에 RX100 마크6가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갔어요. 두 번째로 고려했던 거는 바로 4K 촬영이었어요. 물론 4K 촬영이 얼마나 많이 쓰이겠냐마는 사실 찍을 수 있다는 것과 없다는 거는 완전히 천지 차이잖아요. 혹시나 내가 이거는 조금 더 땡겨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후보정으로 화각을 좀 더 조정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4K로 촬영을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7X 마크2가 두 번째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았던 게 바로 파나소닉 LX10과 RX100 마크5A였어요. 파나소닉 LX10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스펙으로 RX100 마크5와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4K 촬영이 5분밖에 안 되지만 LX10 같은 경우는 약 30분 동안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렌즈 조리개 값도 이거는 최저 조리개 값이 1.8까지밖에 안 떨어지지만 LX10 같은 경우는 1.4까지 떨어지는 훨씬 더 밝은 렌즈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소니의 제품은 짜이즈 렌즈를 사용하고 있지만 파나소닉 제품은 라이카 렌즈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렌즈 인지도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LX10으로 넘어가려던 찰나에 3가지 이유가 저를 RX100으로 결정을 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로그 촬영의 부재였어요.
파나소닉 LX10 제품군은 로그 촬영을 지원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RX100 제품은 S로그를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액세서리 호환성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RX100 제품군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MPBX1이라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니 X3000R과 같은 배터리 제품군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미 X3000을 위해서 배터리 충전기와 추가 배터리를 구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RX100과 호환을 해가지고 기타 여타 액세서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진짜 큰 장점이 있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색감이었어요. 파나소닉 LX10 제품군은 사람에 따라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색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살짝 그린 필터를 껴놓은 듯한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연 풍경을 찍을 때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사람을 찍을 때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딜 나가서도 음식을 위주로 촬영을 많이 하는데, 초록기가 약간 섞인 필터는 그런 촬영에는 약간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점에서 파나소닉 제품군보다는 소니 제품군이 더 적합할 거다라는 판단 하에 RX100 M5 제품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은 기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 전에 KG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립이 없어가지고 그립감이 굉장히 안 좋아서 손에서 되게 잘 미끄러진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3.5파이 단자가 없어가지고 외부 마이크를 아예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는 주제에 마이크 성능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네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 제품을 한번 열어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RX100 마크5A의 상자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약간 당황했어요. 여기 그냥 5라고만 적혀 있어가지고 살짝 당황했는데, 사이드에는 정확하게 5A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RX100 마크5만 다른 RX100 시리즈와 다르게 그냥 일반 5랑 5A가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에 있는 센서가 마크6와 동일한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걸로 해서 포커스를 좀 더 잘 맞추고 연사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고 해요. 다만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5에서 사용했었던 플레이 메모리즈의 앱 기능을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아서 유료 앱 같은 거를 구매를 하셨으면 이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단점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죠.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은 제일 처음에 월간 RX라고 해가지고 RX 시리즈로 담은 특별한 순간 월간 RX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하면서 겁나 멋있는 사진이 있는 종이가 들어있는데, 어쨌든 이거 RX100으로 찍은 사진 맞나 싶을 정도로 멋있는 사진. 또 월간 RX 두 장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소니코리아 정품 보증서, 설명서, 이것도 설명서, 끝났다. 이렇게 종이가 총 9종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나무야 미안해 수준이죠. 여기를 이렇게 열면은 충전 어댑터가 마이크로 5핀 타입 케이블이 허접한 스트랩이, 요거 카메라 본체고, 배터리, 이 배터리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X3000 배터리와 동일한 제품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카메라 스트랩에 끼라고 들어있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하실 카메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그립감은 확실히 진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립감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립감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조금 큰 편이기도 하고 이 카메라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는 않고 있어요. 앞에 있는 이 다이얼을 가지고 조리개 값을 조절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누르면은 파인더 이렇게 튀어나오고, 제가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눈을 대보니까 초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당황했는데, 당황하지 않고 요거를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빼주시면은 요 위에 초점을 조절할 수 있는 조그만 조그도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초점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은 아주 초점이 잘 맞게 쓰실 수가 있죠. 요거 잘 맞춰주셔야지 초점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사용하시기 전에 맞춰주고 사용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누르면은 빡
이렇게 플래시 튀어나오고 이런 거는 다른 RX100 제품하고 동일한 구성인 것 같네요. 액정은 당연히 180도 틸팅이 되는데 RX100 마크6를 제가 직접 만져봤거든요. 그때는 여기 밑에 그 정보 스크린이 가려졌었는데 이 제품은 어떤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켜봐야겠다.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한번 켜볼게요. 카메라를 켜면은 앞으로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24mm에서 70mm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24mm에서 개방이 제일 크고요. 50mm에서 경통이 가장 짧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을 때는 밑에 셔터 스피드 조리개감, 뭐 노출 정도, ISO 이런 게 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리면은 밑에 있는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밑에 있는 정보가 이렇게 가려지게 됩니다. 셀카 모드로 촬영할 때는 이 모드를 살짝 보기 힘들 것 같아서 미리 다 맞춰 놓은 다음에 셀카 모드로 오던가 아니면 감으로 맞추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처음 만져본 만듦새는 굉장히 단단하고 뛰어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바디가 조금 미끄러워가지고 저는 손에 조금 땀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잘못하다가 이게 확 진짜 미끄러지게 별로 이렇게 고정이 잘 안 돼서 확 미끄러질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것 같고, 만약에 저 케이지 같은 거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는 게 아니면은 따로 파는 19,000원짜리 그립,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그립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거 구입하셔가지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클로징은 요거 성능도 알아볼 겸 요걸로 교체를 해가지고 마무리 클로징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는 조금 느낌이 다른 화각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좀 교체를 했습니다. 아무리 클로징 멘트를 이제 RX100 마크5로 촬영을 하려고 지금 앞에 삼각대에는 마크5를 달아놓은 상태인데, 음질 차이도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촬영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촬영을 했던 기계는 바로 마크7에다가 요 로드 비디오 마이크로를 달아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여기 이 수음과 그리고 RX100 마크5의 기본 자체 수음이 얼마나 다른지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클로징을 마크5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이 카메라의 뭐 장점이라든가 아니면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제가 뭐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알아볼 계획인데요. 오늘 이 언박싱과 잠깐 첫인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신박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